교점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교점 관계입니다. 교점. 교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원이 요렇게 있을 때 교점이 2개 있을 수가 있겠죠. 직선이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있을 수도 있어. 1개 있을 수도 있겠지. 1개. 그냥 없을 수도 있겠네. 1개. 직선 1은 교점이 2개 나오는 거고, 직선 2는 교점이 하나 나오고, 직선 2 바깥쪽에 있는 쟤는 교점이 없는 거죠. 자, 이때 교점은 2개가 가능하고, 1개가 가능하고, 안 만날 수도 있다. 뭐 포인트 잡아드릴까? A, B. 뭐 실험할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끝났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3가지뿐. 얘는 교점이 몇 개입니까? 얘는 2개가 나오죠. 이름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할선입니다. 할선. 교점이 하나 나오죠. 얘는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선. 얘는 이제 부르는 말이 없어요. 교점이 얘는 1개, 얘는 이제 2개, 얘는 뭐 1개 교점이 하나 나오는 형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이제 교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 교점을 만약에 구하라. 일단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교점이 2개 있으면 1개 있으면 빵이 있으면 대답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교점을 구하려면 일단은 뭘 해야 되죠? 교점을 구하려면 요거를 해야 됩니다. 2개의 식을 연립해야 돼요. 연립방 정식. 연립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연립방 정식을 풀다 보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연립방 정식 몇 차례? 원의 식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썼지?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썼단 말이야. 직선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쓴단 말이지. 그럼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는구나.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그러면 근이 많아봤자 몇 개야? 2차 방정식은 2개겠지? 아니면 1개겠지? 아니면 빵이겠지? 여기 근거하는 거랑 똑같겠네. 2차 방정식의 근이 곧 교점의 좌표를 나타낼 것이다. 그렇다면 2개, 1개, 빵개에 대한 교점 개수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판별식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뭐 할 때 2개다. 판별식이 0과 뭐 할 때 1개다. 판별식이 0과 비교했을 때 뭐 할 때 빵개다. 부동어 방향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바로 이때가 크다, 같다, 작다. 그래서 교점 개수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판별식을 여기도 적어 놓는 거야. 0보다 크다. 여기는 0과 같다. 여기는 0보다 작다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대. 얘네 둘 사이에 위치 관계를 물어봤어. 그 위치 관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y 대신에 x를 집어넣어. 됐어요? 그럼 얘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럼 걔네 둘이 근이니까 교점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플러스 K라고 딱 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치 관계가 어떻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주변 y 대신 x 플러스 k를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크다로 k 값의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봐라, 이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야. 만약에 이런 원방이 있다고 쳐봐. 뭐 이런 원방이 있다고 칠게.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직선이 있다고 칠게. 이거 직선 중에 되게 많이 나와. 3, 4 이렇게 써있는 거. 왜냐면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때릴 뻔하면 5 나오거든. 분모가.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얘하고 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지. 판별 써야 되지. 근 구해야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5라고 쓰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아, 하기 싫다. 딱 봐도 하기 싫다. 분수에 뭐 해야 돼? 제곱. 전개를 다 한 다음에 그 방정식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풀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복잡하니까요. 다른 방법을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는 알고만 있고 판별식을 실제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을 이용하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자, 당장 표시하시고요. 원 문제는 지난번에 저거 들었나? 원 문제는 D와 R을 이용해서 푼다. D와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이때 그 D가 나타내는 것은요,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D하고 R을 잘 이용하면 웬만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럼 D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D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묘직선이라면 얘를 의미해 주겠죠. 얘가 되겠죠. 요 거리를 D1이라 합시다. D1.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R은 뭐였죠? 요 R은 그냥 다 알고 있는 그거예요. 반지름입니다. 그럼 반지름 한번 표현해볼까? 얘가 R이네. 됐니? 그럼 물어보자. D1이 크니 R이 크니? D1이 크니 R이 크니? 이건 뭐 다 알아야 돼. D1이 커 R이 커? 누가 더 커요? D1이 커요 R이 커요? 당연히 R이 더 크죠? 그렇다면 교점이 두 개 나오는 상황은 누가 누구보다 더 큰 것이다. R이 D1보다 또는 뭐 R이 그 거리보다 D보다 클 때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D하고 R을 비교할 때 R이 만약에 D보다 더 크다면 교점이 두 개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또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고. 자, 얘는 어떻습니까? D2랑, 이거 쌍둥이네. R이랑 어때? 같다, 이거. D2랑 R이랑 같으면 접해요. 교점이 하나 있는 상황을 D와 R이 같다고 풀어갑니다. 자, 그럼 멀리 있는 건 있어요. 여기가 되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얘는 반지름보다 훨씬 크잖아요. 반지름.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D가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관련된 문제 풀 때 다 이거 쓰는 거예요. 요거 쓰는 거.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자. 판별식으로 풀어가는 건 몰라서는 안 돼요. 알고는 이때 판별식 거의 안 쓰고 D와 R의 비교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이제 거의 됐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러면 이제 아까 문제 봐봐. 아까 문제 뭐였지?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은 신적으로 할게.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를 제로라고 할게.
그럼 얘네들의 유치한계를 물어봤어. 유치한계를. 그럼 판별식 써야 되잖아.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판별식 대신에 D와 R을 한번 만들어보자. R은 먼저 얼마는? 10이라고 하면 조심해. 안 돼. 루트 10이라고 해. R은.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거리를 때려야 되니까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2. 직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5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과 직선의 거리 D는 됐니? 루트 써주고 그냥 요거 제곱 깔아주면 돼. 9 더하기 16. 그 다음에 여기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돼. 3, 마 8, 마 5 절대 딱 이렇게 써주면 돼.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얘는 얼마? 5분의 10이네요. 2가 되겠네, 그치? 반지름 근데 얼마였어? 루트 10이었지. 그럼 반지름이 커, 거리가 커, 반지름이 더 크지? 2보다 루트 10이 더 크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네. 반지름이 D보다 크다.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 있다? 교점이 2개 있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판별식을 썼으면 아마 지금도 풀고 있을 거야. 분수 집어넣고, 그거 전개하고, 분모 양변에 이제 최소함수 곱해서 정리 또 하고 이항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을 두어야 되니까 그걸 못 가지고 판별식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스몰 d와 스몰 r, d와 r의 관계를 요소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이해되셨으면 여기까지 쓰시고요. 예제까지 써주세요. 여기까지 예제 써주시고 다 쓰신 분들은 9번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한 점입니다. 한 점. 한 점이면 접한다라는 얘기야. 접선이라고 아까 알려드렸지? 접하는 거는 접선. 되게 뭐 풀었어? 다 손보라. 이제 네. 나 9번 했으면 뭐 놀면 뭐하니? 10번도 하더라. 아 잠깐만. 10번 하면 되고 11번까지 해보세요. 10번 11번까지 9번 답 나온 사람 손가락 확인 받고 갑니다. 안 나왔어 아직? 인천이 9번 다 손가락? 오케이. 뭐가 안 되는 거야? 점과 지선의 거리가 안 되는 거야? 점이 얘 중심으로 해야 돼. 8콤마. 그다음 직선은 얘지. x 빼기 2y 플러스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놓고 d는 자 루트 쓰고 요거 제곱 제곱이야. 이렇게. 그다음 요거다 그냥 집어넣는 숫자. 8 마사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 항상 d는 점과 지선의 거리 음식이야. 끄덕끄덕. 거기까지 했는데. 아 여기까지 했어? 너도 여기까지 했어? 한 점이라고 되어있자. 한 점 밑줄
한 점. 그럼 D 구했잖아. 걔가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 K야, 루트 K냐? 내 K로 했어? 아이고, 뭐야, 송지훈, 뭘로 했어? 너도 K로 했어? 아이고, 왠지 거기 틀렸을 것 같았는데. 어휴, 개통땡이를 하셨네. 태양 10번 손가락? 땡, 다시. 민찬이 10번 손가락? 정답. 다 손가락. 김지윤이 9번. 오케이. 10번 푸시고.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11번 정답 민찬. 정답. 오. 태영. 잘했어. 다음 유형 읽어보고 있으세요. 야. 다음 유형은 6번이 아니라 쌤이 절로 넘어갈 거. 8번으로 넘어갈 거야. 이거 8번으로. 8번 그거 읽어보고 있어. 아니 다른 거 잠깐 고치고 있어도 돼. 지윤이 유나 다 풀고 같이 갈 거야. 자, 두 번째 거 10번은 몇 점에서 만나요? 2점. 2점의 물줄 긋고. 그럼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또 정과지수의 거리를 또 해가지고 반지름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돼. 절대값 조심해. 절대값 꼭 써놔야 돼. 답 나왔어? 계산해봐야 돼. 어디서 왔어 또? 응? 유나야 뭐가 막혔어 또? 어? 네, 처음에 시작은 처음에 시작은 죽일까? 그 중심이 얼마야? 그려봐 이렇게. 자 머리에서 그려. 이렇게 그렸어? 직선의 기울기가 몇 x야? 뭐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 생겨야 되는 얘기야? 2개 생겨야 되는 얘기야. 이런 과정, 이런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야. 그럼 여기 중심 여기다 찍고 배꼽 찍고 배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커. 거리가 나오지. 얘가 뭐라고? 그렇지, 얘가 D야. 얘가 D. 그럼 D가 커, 아니 커? 그러면 D를 구해야 되겠지? 그 D를 구할 때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과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그럼 중심은 얼마인데 지금? 불러 지금 중심? 근데 중심이 0,5인데 그렇지. 잠깐만, 중심 일로 와. 중심이 0,0이면은 아니잖아 이거는. 야 원방 형이 이거 저기 x 빼기 a의 제곱 a가 0이잖아. y 빼기 b의 제곱 b가 0,0이지. 중심 얼마? 0,0. 반지름 얼마? 170 그래. 너 연습 좀 하자. 남누나 진짜 아우 저 똥덩어리 진짜 힘들게 하고 있어 남누나 너 풀어 임마. 8번 펴봐. 8번 남누나 8번 펴봐.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0,5 반지름 7번은 표준형을 고쳐야 되지. 7번 맞아? 그때 표준 고쳐져 있지? 중심 얼마야? 마이너스 3,4 반지름 그래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됐어? 다시 돌아와. 진짜 복수 안 하는데 저기 확 그냥 막 그냥. 그래서 0,0이고 직선을 이렇게 쓰는 거야. 한쪽으로 몰아서 써야 돼. 3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제로. 남윤아 D 구하자. 자 루트 불러. 10분 그래 잘했어. 이게 D야. 그 반지름 R은 얼마야? 루트 C 맞아?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다 풀어달래 윤아. 진짜 너이씨. 송지현 10번 답 손가락 땡. 다시
남녀노소 풀어. 네, 저 풀고 있어. 저기 두 친구는 지금 딴거 잠깐 하고 계세요. 좀 쉬고 있어도 되고. 아니 그 프린트 내비두고. 근데 여기 옆에 라이트 셀 켜갖고 좀 풀고 있어. 같이 가야지. 인차이도 많이 풀어보고 윤서도 풀어보고. 저기 보여요? 일단 보겠지. 안 볼 것 같은데. 봐야 돼. 실력 풀었지. 손가락 세우는 손가락. 야, 그거 다 알려줬잖아, 이놈아. 언제 이렇게 손들어? 스피드요? 여기 A, B가 절대 값을 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싸대기 돼. 너 절대 안 해주는 거야? 잠깐 죽고 싶다, 진짜. 다 없지 않나? 죽고 싶다. 동준 죽고 싶다. 몇 번? 실로 발표로 아우 진도 안 나가네. (11번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똑같이 하고 부동호 방향으로 반대로 해줍니다. 지은아 너 그때 시험지 다 고친 거 같지? 네. 유나만 하면 되지 시험지. 넓이가 32파이면 반지름 얼마야? 얼마야? 이리트. 어? 저는 반지름 얼마야? 4리트. 사루트 루트 32. 사루트가 반지름이야. 그 우변에 R제곱 쓸 때 32라고 우변에다 쓰면 돼. 아니 말하지 말고 풀고 있잖아요 주인이. 어? 다 풀었어? 또 여기서 한번 손가락 확인 안 받아. 3번 3번. 됐어요. 넘어갑니다. 아이 빨리 와. 니네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유형 8번 가겠습니다. 8번으로 튀어 넘어갑니다. 63페이지 유형 8번. 원 위의 한 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앞에 유형이 조금 어려워서요. 이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좀 쉽게. 이거 안 넘겨놨네. 63페이지. 아니죠.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여기입니다. 자, 유형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원 위에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한 점인데 모든 점이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랜덤한 한 점과 또 목적어가 빠졌네, 그지? 무슨 거리라는 거야? 1번 원과 점입니다. 점. 원과 점. 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이 A고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우리는 원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원. 얘는 점. 그러면 이 점과 이 원 사이의 거리를 다 제곱하는 거야.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이렇게도 재보고 이렇게 재보고 다 제곱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점도 잴 수 있어요.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점도 이렇게 잴 수 있어요. 너무 많은데? 그치? 재는 일이 너무나 이거 주변 할 게 없는 거야 이거. 너무 이거 시간이 너무 낭비돼요. 그래서 다 구하지 말고 가장 길 때가 언제고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인지만 판단해서 정리해 놓자라는 겁니다. 언제가 가장 길까요? 언제가 가장 짧을까요? 생각 시간 딱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가장 길지? 어디가 가장 짧을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하고 최소만 찾아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바로 최대, 최소는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요. 반드시 중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중심이 관여합니다.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데. 그럼 여기 이제 배꼽을 하나 그려주시고, 배꼽. 원의 배꼽, 원의 중심. 그 중심을 지나가게, 이 점과 이 중심을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연결해서 저쪽 부분까지 연결해 주세요. 이때 이 만나는 원의 두 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한다면, 네,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A, Q일 때가 가장 멀리 있을 때입니다. 가장 멀리 있을 때. 그거보다는 다 짧아요. 요런 데 점이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깁니다. 따라서 이때가 무슨 값이냐? 최대값입니다. 최대값.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언제일까요? A, P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죠. 중심은 원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심과의 거리를 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재고 이런 점에서 재는 거 이렇게 다 재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거리는 항상 그러면 가장 큰 게 얘고 가장 작은 게 얘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3이고 얘가 5라면 3도 있고 5도 있지만 그 사이에 4도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3.7도 있고요. 3.8도 있고 4.9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다 쫙 펼쳐지면서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 내에 다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게 개념이야. 이 개념입니다. 자, 원과 직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과 직선. 원과 직선. 원을 하나 예쁘게 그려주시고요. 직선은 뭐 이거는 뭐 지난번에 다 했네요. 직선. 직선에서 거리를 잴 때는 반드시 어떻게 재야 된다? 반드시 수직으로 재야 됩니다. 수직으로 재야 돼요. 이상하게 재면 안 됩니다. 수직으로만 재야 됩니다. 수직. 수선의 발을 떨궈서 수직으로만 재야 됩니다. 자, 언제 같이 될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연구하는 데 있어요. 중심을 지나가게끔 잡아줍니다. 중심을 지나가면서 수직되게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봅니다. 수선의 발을 우리가 H라고 놨나요? H.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을 A라고 할까요? 이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최대값, 그렇죠. BH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H가 네, 최소값이 될 겁니다.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럼 얘는 직선과 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결정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과 원이 되겠네요. 원과 원. 원과 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배꼽 두 개 또 그려주시고요. 배꼽 쭉 연결. 그러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 한다면 A, D가 가장 길 때고요. B, C가 가장 짧을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에요. 원과 원일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조금 달라요. 자, 이게 이제 개념이고요.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자, 이제 위에다 또 써놓을 거예요. 자, 원 문제는 D와 R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거예요. 네. 원 문제를 풀 때 D와 R을 정말 많이 써. 뭐는 하면 안 되냐면 이거 좌표를 자꾸 찾으려고 해.
교점의 좌표를 자꾸 찾으려고 해. 좌표 구하기는 웬만하면 하는 게 아니야, 원에서. 무슨 소리냐? 여기 봐봐. 여기 P 좌표지, 교점의 좌표지, Q의 좌표지. 이 좌표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원은요. 왜? 연립을 해야 되거든. 그럼 2차식 있지? 직선식 있지? 아까 제가 그거 떠올리면 돼. 직선이 골 때려 막 3x 플러스 4y 빼기 5는 0이야. 그럼 그 y를 정리하면 분수식 나오지. 그걸 갖다가 이 원방에 y 값에 넣고 제곱을 전개한 후에 걔를 2차 방정식을 풀듯이 풀어야 된단 말이야. 계산이 정말 그지 같아. 따라서 절대로 좌표를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다 뭐하고 원리에 간다? D와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때 주로 D는 거의 똑같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 주어진 주로 직선이에요. 직선까지 거리. 가끔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D예요. 항상. 근데 직선이 아니라 점이라면 점까지의 거리예요. 걔를 우리가 D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 D와 반지름의 크기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D를 표현해 보시고요. R을 표현해 보시고 그 D와 R이 표현됐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D와 R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 드릴게요. 10초 후에 바로 알려드릴게요. D를 표현하시고요. R을 표현하시고 D와 R이 표현했다라고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D와 R의 합이나 차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다 썼으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중심이에요. 배꼽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심에서 여기 점까지를 우리는 D라고 볼 수 있다. 쌤, 아까 직선이라면서요. 여기 직선이 없잖아, 바깥쪽에. 얘는 점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점에 해당되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럼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D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R이겠죠. 여기도 R이죠, 여기도 R. 아, 그럼 최대의 거리. 원 위의 한 점과 주어진 점까지의 최대의 거리는 바로 D 더하기 R로 구할 수 있다. 최소 거리, 최단 거리는 D 마이너스 R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됐나요?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도 비슷합니다. 직선과 원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리를 재요. 여기 D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일 거야. 여기 반지름일 거야. 똑같네, 선생님? 똑같아. D 플러스 R, D 마이너스 R. 선생님, 좌표 구하면 안 돼요? 좌표 구할 생각 하지 마요. 좌표 구하기 어렵다. 선생님, 그러면 D를 구하기 쉬워요? 아까 구해봤잖아. 중심좌표 줘, 안 줘? 원의 중심좌표. 주지. 직선식 줘, 안 줘? 직선식 줘, 안 줘? 직선식 주지. 그러면 점하고 직선식 주면 거리 구하는 게 어려워져.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번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지름은 주니 안 주니? 줘요, 반지름도. 그러니까는 D하고 R 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뭐에 비해서? 교점을 직접 구하는 거에 비해서 D와 R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디가 D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입니다. 중심의 좌표 주거든요. 중심의 좌표 주거든요. 여기가 R1이에요. 여기가 R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조금 복잡하죠? D 더하기 R1 더하기 R2죠. 얘는 D 마이너스 R1 빼기 R2가 되는 겁니다. 네. 최대값, 최소값은 이와 같이 구하는 겁니다. 3번까지 다 기록하셨으면요. 문제 풀고 4번이 아직 남아있어요. 4번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이제 17번입니다. 자, 다 쓰셨으면요.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쓰고 푸세요.
답 나온 사람 좀 구라. 구라. 민찬이. 정답. 괜찮아요? 민찬이. 민자가 잘 안 들리나 봐. 민찬이 어디서? 민재가 민재랑 똑같아요. 다 손가락 확인. 17번. 네, 알았습니다. 17번 됐으면 18번 풀어요. (17번은) 원과 점이야, 원과 직선이야? 원과 점이야. 선생님 점이 없는데요? 원점 있잖아, 원점. 원점 밑줄 0,0. 얘가 0,0이라는 거야, 얘가 0,0. 얘가 4,3이라는 거야. 그럼 0,0과 4,3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0,0이랑 4,0.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주를 써야지. 오. 5잖아, 5.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잖아.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똑같니? 다르지? 둘 다 배웠지? 그러니까 5야, 얘가 5. 반지름 얼마니? 2. 그럼 최대값이 얼마니? 7. 최소값이 얼마니? 더하면 얼마니? 아,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이런 못해, 이거? 진짜! 네, 17번 했다, 18번 손가락. 네, 정답. 태용이. 민찬이. 네, 정답. 자, 18번은 직선과 원이야, 이번에. 이거 두 번째 거. 원과 직선. 이거 답 나왔니? 땡. 다시. 정답. 네? 지훈이 정답, 윤아 정답. 넌 땡. 19분. 19번 땡. 아, 19번은 두 원. 그렇지. 이게 답이지. 답에 잘못 불렀어요. 예. 아이, 순간. 승객, 글쎄. 너무, 약간, 둘 다, 이게 똑같이 생각하고. 아, 글쎄요. 아니, 분명히 두 개를 봤는데, 두 개, 둘 다 오가 딱 들어가는 아니, 그래도 옆에 있는 거 보고 딱 눌러놨고. 답 손가락. 얘는 D 구하고 반지름 두 개를 더해야 돼. 정답, 대영이. 정답, 지윤이. 네, 다 맞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번 쓰시면 돼요. 4번은 이제 가끔 지금 1번, 2번, 3번은 원과 점, 원과 직선, 원과 원 이제 다 하나씩 풀어봤잖아요. 가끔 이걸 개수도 물어봐요. 무슨 개수냐면 그 거리가 자연수가 돼. 그런 점이 몇 개 있냐. 이걸 물어봅니다, 가끔. 자, 그러면 점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직선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두 원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원리는 매 한 가지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과 원으로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자, 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배꼽 그리고 여기가 최대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가 최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 요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최대값은 D 더하기 R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D-R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가 D고 R이고 R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가 되는, 거리가 자연수가 되는 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 값이 3이고 여기 값이 6이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3부터 6까지 자연수는 다 될 거 아니야. 따라서 3도 있을 거고 거리가 6도 있을 거고 3과 6 사이에 있는 4와 5도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면 4가 되는 녀석들은 한 요쯤이 한 4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4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겠지. 그리고 5는 한 요쯤 돼야 5가 되겠지. 그럼 5가 여기만 있을까? 여기도 있겠네. 따라서 3, 4, 5, 6이 있을 것이고 3과 6은 하나씩밖에 없고 4는 2개, 5는 2개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양 끄트머리는 한 개씩 존재하고 얘네들은 2개씩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개수를 물어봤다 라고 하면 맨 끝에는 하나씩 있고 사이에선 무조건 2개씩 존재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6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주 물어봅니다. 지금 이제 쌤 여기에 수업자료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쌤비 풀어보면 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 주시면 돼요. 자, 요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8번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오케이. 하나만 더 하고 보시겠습니다. 자, 유형 9번은 이제 이따 하고요. 유형 7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좀 간단하거든? 다 D와 R을 쓰는 문제여서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목은 접선의 길이에요. 유형 7번 접선의 길이. 자, 그럼 이제 접선의 길이를 알려면 접선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접선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유형에서 교점이 하나 있는 직선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접선은 교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접선을 여기다 이제 쌤이 그릴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그려주세요. 원을 쌤이 좀 작게 그리는데 여러분 좀 크게 그려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설명하고 끝내려고. 자, 일단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태양.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구라고 생각하시고 인공위성이 이 지구의 궤도를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멀리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이거 뭐랄까요? 멀리. 그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각을 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접선입니까? 여기가 접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주어진 점이에요. 한 점. 여기가 또 접점이 되겠습니다. 중3 때 다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그으면 90도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었을 때 90도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중3 때 배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바로 접선의 길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접선의 길이. 접점을 쌤이 P라고 한다면 AP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길이입니다. 그런데 몇 개씩 존재하느냐? 2개씩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다라는 거죠. 왜요? 연결해 보면 되죠. 연결하면 이게 합동이상합동이 몇 개 나와요? 얘랑 얘가 합동일 거 아니야, 그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같고 여기 같고 이거 공통이고 이 가격도 다 같습니다.
그죠? 합동이삼각형을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 같다라는 거 이미 중3 때 배웁니다. 이미 중3 때. 그럼 접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와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기에 점을 C라고 한다면 CP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AP의 길이는요, AC의 제곱 마이너스 CP의 제곱이에요. 그거의 루트 값이 접선의 길이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게 역시 D와 R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어디가 아닙니까? 여기가 알죠.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잖아. 이게 원 중심이잖아. 이거 쭉 연결한 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주로 얘네들을 우리가 D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나 원의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D의 제곱 빼기 R제곱. 아, 깔끔하네. 됐나요? 이게 바로 접선의 길이의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 각도는 예각입니다.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예각만 있을까? 직각도 있겠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직각도 있을 수 있죠. 둔각도 됩니다. 그걸 표현해 볼게요. 한 그림에다 같이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들. 자, 한 요쯤이면 직각일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오, 직각이 아닌데? 잠깐만. 좀 더 안쪽으로. 쏘리. 하나에다 다 그려라, 하나에다가. 이 정도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무슨 소리냐? 여기 요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쌤이 이제 B라고 할게요. 자, B에서 이쪽 원에 접선 그렸고요. 저쪽 원에 접선 그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접선의 길이가 얘랑 길이가 어때?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각이 직각인 게 있다라는 거야. 직각인 게. 생각을 해봐. 멀리 있을 때는 예각이지만 그걸 조금씩 가깝게 오다 보면 각도가 조금씩 커진단 말이야. 커지다가 보면 직각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둔각도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가 바로 직각입니다.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겠지. 그럼 이게 무슨 사각형이 나옵니까? 정사각형 나오죠. 정사각형. 직각일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어떤 도형이 만들어진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각이 많을까? 이 라인에서 보면 A점은 예각이지. 조금 더 당겨도 예각이지. 조금 더 당겨도 예각이고 B일 때만 뭐냐면 직각이에요. B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슨 각이 될 것 같습니까? 둔각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는 둔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뭐야. 여기 이제 둔각이 될 거예요. 여기. 그럼 각도 요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때는 둔각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그림을 좀 더 다 한 거에 하나에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크게 그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각도 있고, 직각도 있고, 둔각도 있다. 접선의 길이는 뭐 예각이든 둔각이든 직각이든 상관없이 항상 두 개씩 나오고 그 길이는 항상 어떻다? 그 둘은 항상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접선의 길이는요. 자, 근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 두 접선이 수직일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단골. 예각은 너무 많잖아, 점이. 둔각도 엄청 많아요. 근데 직각은 딱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요 라인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떤 도형이 나온다?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야.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의 반을 짜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비율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직일 때만. 수직일 때만 1대 1대 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 여기가 1이면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거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잖아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각일 때?
그리고 내가 인공위성이라고 했잖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그러면 요 점일 때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일 때 수직이 되겠지. 그럼 이렇게 쭉 수직이 되는 점을 다 모아보면 원을 그릴 겁니다. 반지름이 처음 원에 몇 배인 원이 나오냐면 루트 2배인 원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물어봅니다.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 두 개가 수직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그 자취가 뭐냐? 라고 얘기한다면 중심은 똑같고 반지름 몇 배가 되는 루트 2배가 되는 그런 원을 그려간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원 문제는 D하고 R을 갖다 쓰는 거야. 자,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5번입니다. 3,5라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이거죠. 여기가 P죠, 여기가. 그럼 AP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접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AP에다 밑줄 놓고요. 접선의 길이. 그럼 이제 암산하지 마시고요. 원방을 일단은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고치고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구합니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야. 반지름 얼마야? 1 더하기 4니까 루트 5네요. 그럼 쌤이 여기 적어놨죠?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라? D의 제곱에서 R의 제곱을 빼라. 그러면 중심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2였죠. 주어진 점은 3,5 아닙니까?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D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겠지. 얼마야? 3에서 마이너스 1 4니까 4, 4, 16 더하기 9의 루트는 5예요. 그러면 AP의 길이는 루트에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입니다. 루트에 25 빼기 반지름이 아까 루트 5였나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가 됩니다. 답은 루트 20. 답은 2루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자, 3,4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A, B라 한답니다. 사각형 AOBP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점이 하나 있어서 이제 그은 거예요. 접선 두 개를 이렇게 그은 거예요. 얘가 지금 3,4입니다.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0,0이죠. 반지름 얼마입니까? 반지름 2예요. 90도 90도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게 쭉 그으세요. 3,4랑 0,0 사이의 거리가 D란 말이에요. 항상 요런 게 D란 말이에요. 5죠 지금? 5? 왜요? 0, 0, 3, 4니까 5잖아요. 그럼 여기를 얼마입니까? 5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25에서 4 빼면 21입니까? 루트 21. 그리고 이 두 개의 도형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해주면 얘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는 밑변, 얘는 높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변이 얼마? 루트 21. 높이가 얼마? 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삼각형 하나가 이거죠. 그런 게 몇 개 있습니까? 2개가 있죠. 답은 2 루트 21.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